네, 시작할까요? 네, 조금 시간이 이르긴 한데요. 저희 그냥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인사관리 같이 진행할 이혜선 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어색한데. 자, 일단은 저희 강의 계획서 잠깐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및 첨삭 안내라고 해가지고 안내지가 하나 나갔을 거예요. 이거 2개 안내 좀 해드리고 시작을 조금 할게요. 우리 조교님은 혹시 1층에 문자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면 히터를 꺼달라고 문자를 조금 넣어주세요. 아셨죠? 지금 공기가 너무 뜨거워서 우리 다 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히터를 꺼주시고. 자, 잠깐만 강의 계획서 보시면, 자, 일단 저희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요, 3월 4일 금요일 날까지 총 10회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본 강의는 원래 9시부터 저희가 12시 30분까지인데요, 저희가 내일부터 8시에 나오셔야 될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저희는 복습형으로 계속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나오셔서 모의고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인사관리 답안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25점짜리 문제도 맨날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시고서 아 나는 조금 아직 50점짜리는 버겁다 라고 하시면 25점짜리 답안지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제 연기 때 저랑 같이 25점짜리 다 푸신 분들은 50점짜리를 제출해주세요. 아셨죠? 25점짜리 막 계속 풀 수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 조금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일단 그 인사를 잘하자 교재 수험서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가 나갈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일단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혼자 복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우리 수험서로 복습 한번 쫙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째 3회독을 하실 때는 서브노트에다가 좀 정리를 하세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요 서브노트에 한 글자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저는 다 옮겨 썼어요. 그래서 막 서브노트를 읽을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거든요. 약간 선생님 저는 하나라도 빠지는 게 불안하고 이렇게 요약된 게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브노트를 그럼 보지 마세요. 아셨죠? 책에다가 바로바로 밑줄하고 형광펜 표시로 정리를 좀 하시고, 조금 선생님 저는 이게 두꺼운 거에 압박이 좀 있습니다. 저는 조금 하나로 얇게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그거 보고 싶어요 하시면 서브노트에다가 수험서 내용 요약되어 있는 거 기본으로 두고 본인이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 하시면 거기에 추가 정리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서브노트는 저희가 한 100 몇 페이지죠? 100 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말을 지금 함부로 했죠? 밖에라고. 자, 자, 죄송해요. 제가 말을 함부로 했어요, 지금. 자, 173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다단 처리가 되어 있고 문장의 구분이 다 돼 있어요. 잠깐 그냥 아무 페이지나 딱 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수험서는 다 한 문단으로 쭉 써있지만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분이 다 하이픈 표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답안지를 쓰실 때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중구난방 쓰시기보다는 웬만하면 첫 번째 하이픈에 개념 있었지 개념 쓰고 두 번째 하이픈에는 장점 있었어 장점 쓰고 세 번째 하이픈은 단점 있었지 단점 쓰고 이런 형태로 조금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두세요. 머릿속에 서랍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원하는 걸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는 변치 않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정리를 좀 잘해주시고 선생님 저 서브노트 꼭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이 돼. 수험생활이라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잘 해놓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하나로 잘 정리돼가지고 그거를 전체를 1회독을 쫙 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가 수험 과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단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브노트로 얇게 정리해놓는 거 자기만의 그쵸? 옛날에는 다 우리가 손수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근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는 빼도 되고 하는 걸 모르다 보니까 이 책에 이거 있어. 이거 넣어야 돼. 이 책에는 이것도 있네. 이것도 넣어야 돼. 하다 보면 서브노트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백과사전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타자치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그래서 다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들어진 거 베이스로 놓고 여기에서 뺄 거, 넣을 거 본인 개인에 맞춰서 이거를 점점점 변형을 시켜 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1기 때 잘 서브노트를 마무리 해놓으시면 2기 때 연습 문제집을 드려요. 그러니까 문제별로 모범 답안 하나하나 이렇게 쫙 묶어서 아예 한꺼번에 다 드릴 거예요. 2기 때. 그럼 여러분이 이 서브노트나 수험서 하나로 잘 정리된 걸로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와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집으로 한 번 더 복습하고 이 순환을 또 계속 돌리셔야 되니까 지금 1기 때 웬만하면 수험서나 기본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두세요. 아셨죠? 유예생분들도 막 반드시 그래야 되지만 특히 동차들은 4월부터 바로 1차 준비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5월부터는 그래도 1차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 이론 정리를 잘 해놔서 1차 시험 끝나자마자 이것만 들고 바로 외울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지금 해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좀 그거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 2개로 계속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 자료가 계속 나갈 거예요. 근데 경영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범 답안에 반영을 하고 수험서에 반영을 한 것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렇게 이미 반영한 것들은 제가 따로 별도로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보고서를 너무 많이 배포를 해버리면 이만큼 쌓여있어요. 이만큼. 그래서 지금 볼 것도 많아 죽겠는데 이 경영보고서 봐야 되는가?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아예 안 봐! 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 전에 찝찝해요. 아니면 시험 전날에 찝찝해. 아, 나 이 경영보고서를 다 안 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경영보고서는 이미 답안지에 반영이 돼 있거나 수험서에 반영이 돼 있는 것들은 안 나갈게요. 대신 당부의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그 모의고사는 저희가 복습형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모범 답안에 논문 내용이 추가되거나 조금 여러분이 수험서에서 못 봤던 심화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복습을 안 한 상태에서 심화된 논문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거나 그런 모범 답안을 딱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웬만하면 복습을 잘 해가지고 조금 다음날 어려운 거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타이트하지만 수업 듣고 복습 철저하게 해서 아침에 와서 답안 작성 연습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셔가지고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렇게 조금 자료랑 이야기를 드렸고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저희가 1회부터 10회까지 쭉 나와 있는데 진도는 이대로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못 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여유 있게 다 이렇게 짜놓긴 했어요. 근데 이대로 맞추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평일반은 조금 이제 휴강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지친다 하더라도 자체 휴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루를 빠지면 여러분 동영상 올라오는데 하루에서 이틀의 시간이 걸려요. 그럼 뭔가 하나하나 순서대로 차곡차곡 해나가는 느낌이 없이 갑자기 뭐가 하나 딩강 빠져버리고 뭔가 점프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공부가 무너져요. 그때부터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조금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빠지지 않고 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이 더 나갔죠. 답안 작성 및 첨삭 안내라고 해가지고요. 좀 인원수가 많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모의고사를 보진 않으세요. 저의 몇 년간의 경험을 봤을 때는요. 일단 첫 모의고사가 가장 많이 응시를 하세요. 근데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는 이 중에 10% 정도, 20% 정도가 내시면 정말 성공한 겁니다. 그 수업은.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근데 다 안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꽤 많아요. 왜냐면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저는 좀 다 읽어보긴 해요. 다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손으로 이렇게 막 첨삭을 해드리고 하다 보면 하루에 최대한 채점할 수 있는 부수가 4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인간이고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40개를 계속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이게 원래 제가 한 번 앉으면 뭐든 한 번에 쫙 끝내고 그냥 딱 일어서는 스타일인데 답안지 첨삭을 할 때는 10개 하고 좀 쉬어야 돼요. 10개 하고 좀 쉬어야 돼요. 너무 똑같은 내용을 많이 보고 특히 우리 인사관리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창의적인 답안들이 가끔 나오면 제가 되게 오래 고민을 해요.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걸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자, 하나씩 조금 꼼꼼하게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모의고사는 예습형이 아니라 복습형이에요. 전날에 수업 진도 나간 거를 잘 복습하셔서 그 진도 범위 안에 있는 기출문제를 푸실 거예요. 됐죠? 다음 두 번째로는 답안 작성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회 25점 문제를 같이 드리니까 그걸로 시작을 하세요. 25점 문제를 조금 풀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답안 작성 익숙해졌다? 그러면 50점으로 갈아타세요. 아셨죠? 다음 세 번째, 모의고사 시간은 8시부터 8시 50분까지예요. 왜냐하면 25점짜리 문제는 25분 내에 푸시는 게 좋고 50점짜리 문제는 50분 내에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8시 50분에 끝나요. 그럼 여러분 10분 쉬시고 9시부터 본 수업 들으시면 돼요. 다음에 네 번째 가시면 그날 시험 본 답안지는 당일에만 받을게요. 아셨죠? 자꾸 다음날 이틀 지나서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날 결석을 해서 못 냈는데요. 이거 좀 첨삭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데 전 당연히 거절을 못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가긴 하지만 지금 인원이 많아서 그게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개별적으로 보신 다음에 카페에 첨삭 게시판에 올리세요.
주말반은 첨삭 게시판 통해서 첨삭이 나가요. 그 동영상반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실강이고 이제 바로바로 피드백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 하던데? 뭐라 현피를 뜬다? 뭐 애들이 막 그런 말 하던데 뭔 말인가요? 현피가 무슨 말인가요? 제가 그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당일날 못 낸 답안지는 사진을 찍어서 첨삭 게시판에 올리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주말반 첨삭이 나갈 때 조금 뒤늦게 첨삭이 나갈 거예요. 자, 다음에 5번째로 작성한 답안지는 첨삭한 다음에 다음날 수업 시간 전에 나눠드릴 거고, 다음에 세부 내용 첨삭하고, 다음에 전체 첨삭 2개가 나눠서 갈 거예요. 세부 내용 첨삭은 제가 여러분 답안지 쓰신 거요. 꼼꼼하게 읽으면서 틀린 내용을 좀 고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틀렸네? 이거는 이해가 잘못되셨네? 그런 거는 제가 옆에다가 펜으로 좀 써드릴 건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글씨를 되게 못 써요. 그래서 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건 대체 무슨 글씨인가요?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러니까는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세부적인 내용 첨삭이 나갈 거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아래 답안지 맨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첨삭지가 부착되어서 나갑니다. 워드로 나갈게요. 제가 손으로 쓰면 5분 동안 10글자를 쓴다면 타자로 치면 5분 동안 20글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게 더 좋더라고요. 주말반을 해보니까 주말반은 막 댓글이요. 제가 한 번 딱 첨삭 달면요. 막 대여섯 개씩 막 이렇게 달아놓거든요. 신나 막 타자를 막 치면서 막 신나가지고 미친 듯이 막 달아요. 그래서 이게 워드로 이렇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부착이 돼서 하나 나갈 건데 형식을 좀 맞출게요.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서론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됐는데 뭐 이런 내용이 없네요라든가 아니면 서론에서 이런 흐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서론을 쓰셨는데 요거는 조금 바뀌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세부적인 내용 지적이라기보다는 전체. 흐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거고 본론 쪽에서는 여러분이 본론에 반드시 쓰셔야 되는 내용을 본론 처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조금 코멘트가 나갔고 결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결론은 정말 다양하세요. 그래서 조금 읽어봐서 괜찮은 결론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아마 빈칸으로 나갈 거고 근데 이 결론은 조금 너무 무리순 것 같다거나 아니면 조금 너무 테마가 지역적인 것 같다거나 전체 내용을 아우르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해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가시면 총평이라고 해가지고 인사관리 답안지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거만 잘 되시면 그렇게 딱히 틀렸다라고 말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총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답안의 이미지가 이러한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총평이 나갈 거예요. 그다음 그 아래 가시면 답안에 계속 반영하여도 좋을 장점 이렇게 나갔어요. 제가 답안지 첨삭할 때 장점을 잘 말씀을 안 드려요. 잘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장점을 말씀드리기에 그냥 알겠거니 내 마음 지적을 안 한 부분이 다 장점이라는 걸 알겠거니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을 이제는 좀 써드리려고요. 그죠? 예를 들면은 제가 원래 그거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이 강의를 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이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그만둬야겠다. 나 너무 하기 싫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신부님이 저한테 제가 뭐 어디 성당에서 뭐 이런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성서 연수를 갔어요. 안 어울리죠? 아무튼 갔는데 이게 제가 마이크를 잡고 뭐를 소개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직업병이 있잖아요. 마이크만 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언니 너무 얌전하세요. 안 믿기겠지만 언니 너무 얌전하세요. 뭐 언니 한복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근데 마이크를 제가 잡자마자 너무 직업병이 도져가지고 말을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신부님이 오시더니 우리 마리아예요? 혜선 마리아는 마리아 자매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혜선 자매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말을 너무 잘한다.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그래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문득 내가 이 일을 계속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나는 내가 하면 안 되나 보다. 나 이거 그만둬야겠다 이랬는데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칭찬을 답안지에 해드려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갈 거예요. 칭찬이. 빈칸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칭찬이 너무 짧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세요. 아셨죠? 단 하나의 장점이라도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렇죠? 짧아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아부하는 것처럼 어쩜 이렇게 글씨를 잘 쓰세요? 아니면 어쩜 이렇게 따옴표를 예쁘게 그리셨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점을 조금 최대한 간략하게 나가긴 하겠지만 그런 장점은 계속 답안지 쓰실 때 유지해 주세요. 아셨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칸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선점. 이거는 다음날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고쳐나가면 조금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전체 답안 작성 실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점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반드시 다음번 모의고사 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약속인 거예요, 저랑. 다음번 모의고사 때 이거는 내가 안 해야겠다. 이거를 조금 의도적으로 계속 생각하시면서 답안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총평지가 맨 마지막 장에 붙여서 나갈 것 같아요. 아셨죠? 이거 내용은 공통 코멘트도 물론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 못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되게 신기하게도. 자, 그래서 그 공통 코멘트도 나갈 거고 개인적인 코멘트 같이 나가는 거라서 여러분 조금 참고하시면서 좀 교정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동차분들은 GS 2기를 못 들을 수 있어요. 1차 준비하느라고. 그쵸? 그러면 답안을 쓰는 방법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1기 때 좀 자리를 잡으시고 유예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기 때 답안 습관을 좀 잘 들여놔야지만 2기 때는 조금 가볍게 모의고사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답안지 작성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덜 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답안지 작성하는데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기 시작하면 혼자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기본기가 무너져요. 그렇죠? 답안을 작성하려면 그래도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그러니까 주와 부가 바뀌어버린다고요. 주는 기본기예요. 그죠? 부는 뭐예요? 이거를 표현하는 답안 작성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주, 부가 바뀌지 않도록 유예생분들은 지금 조금 부차적인 거를 많이 챙겨 놓으시고 집중해야 될 거에 막판까지 집중을 쭉 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이제 해주세요. 네, 끝났어요. 소개는. 끝낼까요? 수업을? 농담이고. 자, 오늘 수업을 좀 나가야겠죠? 저 맨 뒤에 신청서를 다 썼나요? 매주 금요일마다 수강생분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부터 밤까지 면담 시간이 있는데 1대1 면담이고요. 1대1 면담이고 한 사람당 제가 최대 15분씩 잡아놨어요. 15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길입니다. 저랑 단둘이 15분 동안 밀폐된 장소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굉장히 숨 막힐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김기범 선생님처럼 이렇게 번호 공개를 하거나 카톡으로 연락을 받거나 하는 게 부작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 새벽에 술 먹고 카톡이 와요. 저한테. 술 먹고 카톡이 오고 아니면 막 새벽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새벽에 막 카톡이 와요. 1시, 2시에 공부하다가 본인이 이제 모르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구원을 요청할 때가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막 물어봐요. 선생님 인사관리에서 뭐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전 알죠. 중간고사 기간이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줘요. 알려주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막 그때 막 이상한 야식 사진을 한 20장씩 막 보내요. 그래서 이거 왜 보내는 건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 선생님 지금 뭐 야식 먹고 싶어서 뭐 잠도 못 자라고 뭐 보내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런 거 보고 안 되겠구나. 이제 카톡을 공개할 수가 없고 번호를 공개를 못하게 돼가지고 왜냐면 막 이상한 거 많이 와요.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 수강생인 거 아는데 수강생 아닌 척하고 저한테 몇 살이세요?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요. 채팅을 시도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공개를 못하니까 웬만하면 면담 시간에 인사관리 답안지를 다 갖고 오세요. 하셨죠? 1회부터 시험 봤던 거 쭉 갖고 오셔가지고 같이 보면서 지금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걸 좀 고치자라고 해서 한 주씩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렇게 좀 갈 거니까 하시고 또 단둘이 있으니까 뭐 개인적인 상담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상담할 수도 있어요. 그때 좀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모두 뭐 제가 막 의무적으로 다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같이 조금 숨 막히는 15분을 저랑 같이 조금 가지도록 해요. 아셨죠? 장소는 아마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갈까요 이제? 인사관리 체계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페이지는 수험사 페이지 3페이지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출문제는 매 장 앞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시험 볼 거에 후보들이구나. 그거는 조금 여러분 감을 두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법대생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각각의 기출문제마다 다 최적의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이걸 달달 외워야지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아셨죠? 이거 최적의 모범 답안을 다 못 만들고도 하루가 끝날 수 있고요. 최적의 모범 답안을 다 만들었을 때 하루가 끝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밤새 외워야 되죠.
그죠? 밤새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복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최적의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다 외워야지 하는 그런 법대 스타일 공부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쭉 회독수를 좀 늘리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출문제를 풀어봐야지라고 하신다면 목차만 전날에 짜보세요. 머릿속으로 이 목차 짜서 여기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문제를 빨리 푸시고 넘어가셔야지 문제 푸는 게 주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